기적의 과일 사과. 아침에 먹는 사과는 금이라고 할 만큼 건강에 유익하기로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그만큼 사과의 영양 가치는 인정받았는데요. 사과에는 강력한 항암 효과를 지닌 항산화제 케르세틴, 베타카로틴,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케르세틴은 항산화 작용을 하는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하여 세포의 노화를 방지하고 암 예방 및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연구에 따르면 사과를 매일 섭취함으로써 인간과 동물 모두에서 뇌염증 마커가 감소하여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과 100g당 50에서 60mg 정도의 케르세틴이 함유되어 있다고 하는데요. 케르시틴은 사과의 과육보다 껍질의 8배 이상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 사과는 껍질째 먹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다량의 농약을 사용하여 재배하는 만큼 사과 껍질에 잔류하는 농약에 대해 염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이 사과의 잔류 농약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방법을 한국의 식약처와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가 5가지 방법으로 잔류 농약 제거 실험을 하였는데요. 모든 실험 결과 허용치 기준 대비 1% 정도 내외의 잔류량이 나와 어떤 세척 방법으로도 사과를 껍질째 드셔도 되지만 가장 낮게 나온 실험은 사과의 껍질을 제거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사과는 껍질째 먹어야 건강에 좋다는 이야기가 나올 만큼 껍질엔 풍부한 영양소가 있기 때문에 식약처에서 알려준 일반적인 물 5분간 침지나 미국의 컨슈머 리포트가 말한 베이킹소다를 푼 물에서 5분간 침지의 효과적인 세척 방법도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과의 풍부한 섬유소와 팩틴이 혈관 속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심혈관 질환 예방을 하며 인슐린 감수성을 향상시키고 혈당 균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어 당뇨 예방 효능도 있습니다. 실제 당뇨병 환자에게 사과에서 추출한 섬유소를 5g에서 15g을 식사와 함께 6개월간 섭취하게 한 결과 혈청 내 총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동맥 경화 지수는 낮아지고 동맥 경화를 예방해주는 HDL 콜레스테롤은 증가하였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사과에는 비타민C 또한 풍부한데 항산화제 효능도 있으며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입니다. 비타민C의 항산화 효능은 뇌세포를 보호하며 콜라겐 또한 뇌세포를 보호하는 데 필요한 단백질이므로 뇌건강 증진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 밖에도 앞서 말했던 사과의 대표적인 항산화제 성분과 더불어 다양한 항산화제 성분들이 다수 존재하여 인체의 면역체계를 자극하고 혈전을 예방하며 종양의 확산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또 암을 유발하는 물질의 활동을 억제하고 인체 세포를 발암물질로부터 효소를 자극하는 역할을 하여 특히 폐암과 기관지암의 대장암, 전립선암, 간암, 결장암 등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습니다. 이렇게나 다양한 효능을 가진 사과도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이 있는데요. 영상 시청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저희 유튜브에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첫 번째, 저녁 식사 후 사과입니다. 익히 많이 알려진 정보라 다들 알고 계실 거라 생각하는데요. 몸에 그토록 좋다는 사과는 왜 밤에는 독사과가 되는 것일까요? 아침에 먹는 사과는 사과의 유기산 성분이 위 활동을 촉진시켜 위액 분비를 촉진시키고 소화 흡수를 용이하게 하는데요. 이런 사과를 밤에 먹게 되면, 그러니깐 정확히 말하자면 저녁 식사 후 디저트로 먹게 되는 사과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세끼 식사 중 대부분 저녁 식사에서 기름진 음식과 식사량이 많아지기 때문에 이미 위장에선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사과를 섭취하게 된다면 사과의 풍부한 섬유소와 유기산이 오히려 독이 되어 밤에는 쉬어야 할 장기들 마저 쉬지 못하게 장을 자극하고 위액을 과도하게 분비시킬 수 있어 속쓰림과 복통 등을 유발할 수 있고, 비교적 높은 칼로리 또한 체중 증가와 혈당 상승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이유들로 저녁에 먹는 사과는 독사과로 언급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유제품입니다. 우유와 요거트, 치즈와 같은 유제품과 함께 사과를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사과와 유제품을 함께 섭취할 경우 유제품에 있는 단백질과 사과의 유기산 또는 구연산이 만나게 되면 덩어리를 만들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만들어지는 것이 치즈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배 속에서 치즈와 같이 덩어리가 생기는 현상이 발생한다면
오랜 시간 동안 장 속에서 체류하게 되어 만성 소화불량을 일으키고 결국 대장염과 대장암 등과 같은 큰 병을 야기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제품보단 두유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고추입니다. 고추는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이지만 매운맛이 위장을 자극하고 소화불량, 위염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과와 함께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네 번째, 생마늘, 생대파, 생양파입니다. 생양파와 생대파는 아미노산과 가수분해 요소가 함유되어 있어 사과와 함께 먹으면 소화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늘은 자극성이 강하여 위장을 자극해 위장장애, 식욕부진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사과와 함께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생마늘, 생대파, 생양파를 익혀서 먹게 된다면 오히려 페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 영양소들이 상승하여 훨씬 효과적인 영양 섭취가 가능하며 위를 자극하는 성분들이 사라지기 때문에 익힌 마늘과 대파, 양파는 사과와 함께 섭취하셔도 무방할 것입니다. 다섯 번째, 튀김입니다. 사과는 튀김과 같이 고지방 음식과는 맞지 않는데요. 튀김은 기름기가 많기 때문에 소화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반면 사과는 비교적 소화가 빨라 함께 섭취하게 되면 소화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장에 부담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치킨과 같은 고기튀김류를 드실 때는 파인애플이나 키위를 함께 섭취하면 파인애플과 키위에 있는 단백질 소화 효소가 소화를 잘 되게 해주고 또는 아보카도를 넣은 샐러드를 함께 곁들여 드시면 튀김의 섭취량을 줄이면서도 부족한 영양소를 상호보완하면서 지방 소화 요소인 리파아제도 함유되어 있어 소화가 잘 되실 수 있습니다. 그럼 사과와 궁합이 좋은 음식도 있을 텐데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첫 번째, 토마토입니다. 사과에는 퀘르시틴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많은데 이 성분은 폐를 보호해주며 기관지암의 예방과 억제에 엄청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사과의 풍부한 팩틴은 장의 운동량을 증가시켜 변비 예방과 더불어 발암물질이 장을 통과하는 시간을 줄여 대장암 예방에도 최고인데요. 토마토와 궁합이 좋은 이유는 좋은 것 더하기 좋은 것은 최고의 궁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토마토의 항산화제 베타카로틴과 리코펜, 사과의 퀘르시틴 모두 지용성이기 때문에 올리브유와 함께 갈아서 주스로 드시면 사과와 토마토의 항산화 성분을 놓치지 않고 드실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고구마입니다. 고구마에는 베타카로틴이 풍부해서 항암 효과와 성인병 예방에 정말 최고인 식품입니다. 하지만 고구마 속에 들어있는 아마이드라는 성분 때문에 장에서 이상 발효를 일으키게 되면 가스가 차고 설사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요. 이럴 때 고구마와 사과를 함께 드시면 그 증상을 없앨 수 있습니다. 이유는 사과 속에 풍부한 팩틴이라는 섬유소가 장 운동을 규칙적으로 만들어주고 장내 이상 발효를 억제하여 가스가 생기지 않도록 도와줍니다. 게다가 팩틴은 몸속에서 물을 흡수하면서 팽창하여 끈적끈적한 점성을 띄어 위내에서 음식이 충분히 소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이 과정을 통해 혈당 상승을 막아 당뇨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또한 고구마의 베타카로틴과 사과 속의 퀘르시틴이 함께 시너지를 내어 엄청난 항암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에 사과와 고구마는 함께 드시기에 최고의 궁합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세 번째, 무입니다. 옛말에 무를 많이 먹으면 속병이 없다라고 할 정도로 위장에 좋은 음식인데요. 무에는 탄수화물을 분해하는 효소인 아밀리아제가 풍부합니다. 또 무에는 수분이 많고 소화 흡수를 촉진하는 디아스타제와 페루오키스타제 성분이 매우 풍부하여 노폐물을 없애주고 사과의 팩틴과 함께 장내 수분을 높여주며 위액의 점도를 높여주어 위의 통증, 위경련, 위궤양 예방에도 좋으며 소화 기능을 좋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금사과라고 불릴 정도로 사과의 영양가는 매우 뛰어난 과일로 건강의 이점이 다양합니다. 매일 아침 사과 한 개를 섭취하는 루틴으로 건강한 하루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